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비 종합 효율 산출 방식을 해볼 건데요. 제 채널에 직장 실무 엑셀 자동화 양실 재생목록 있죠. 이 재생목록의 영상들과 파일들로 해서 직장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구독자의 사연과 함께 장문의 글이 있어서 이 설비 종합 효율 관리를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설비 가동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 설비 종합 효율 관리를 상세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것과 연관이 없는 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종합 효율의 기본적인 정의, 목적, 그리고 이 설비 종합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산출하는 산출식, 그리고 향상시키는 방법, 더불어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문의해 주셨던 분이 사출업종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출업종과 연관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설비 종합 효율 OE라는 것은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라는 이 약자인데요. 앞에 이니셜을 딴 거죠. 자, Overall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Equipment 같은 경우는 장비 용품, 장비 설치, 설비를 뜻하고요. Effectiveness, 유효성, 실효성, 효능을 말합니다. 단어적인 의미고요. 자, 정의를 살펴보자면 기업에서 규정한 부하시간 중 설비의 고유 성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시간의 비율을 말하고 공장에서 인지하지 못하던 낭비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는 지표 관리입니다. 결국에는 낭비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것에 앞서 설비 종합 효율의 관리의 목적은요. 설비 로스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확한 설비 효율이 산출되도록 하고 효율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시행을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비 로스별 유형별 분류를 보도록 하죠. 자, 6대 로스로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자, 부하율은 조업시간과 부하시간. 자, 용어에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 종합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연관이 있고요. 자, 부하 시간과 관련해서는 자, 정지, 계획 정지, 말 그대로 계획적인 비가동 시간이나 정전 회의, TPM 시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사항 정지 같은 경우는 제품, 재료, 사람의 대기로 인한 설비 정지를 뜻하고요. 자, 가동 시간 정지 로스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고장 정지 로스, 준비 조정 로스가 있습니다. 자, 고장 정지 로스 같은 경우는 설비가 정지됨에 따라 인한 로스고요. 그리고 준비 조정 로스는 작업 전의 준비 및 마무리, 품종 교체. 자, 품종 교체라는 것은 모델 체인지. 사철로 말씀드리자면 금융 교환이 되겠네요. 그리고 치공구 교환, 정상 가동을 위한 확인 조정 등의 시간입니다.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정미 가동 시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생산하는데 공전 순간 정지로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포털에서 검색하다 보시다 보면 어디에는 잠깐 정지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순간 정지라고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공전 순간 정지 로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트러블에 의한 설비의 정지 또는 공전에 의한 로스, 고장 정지 로스지만 정량화라는 건 수치화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속도 저하 로스 같은 경우는 설비의 기능 열화, 불량 발생 방지를 위한 속도 저하를 말하고요. 자, 가치 가동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정 불량 수정 로스, 설비 가동 중 불량을 만들어내는 로스, 수정하는 로스. 자, 그리고 초기 유동 수율 로스, 수율 같은 경우는 투입 대비 산출이죠. 자, 정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불량 로스 및 자재 스크랩 등의 자재 수율 로스를 말합니다. 다시 맨 앞으로 가서요.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는 설비의 비가동에 대한 로스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설비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당연히 설비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이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원가가 개선이 되죠. 원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 종합효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가동률, 성능가동률, 양품률, 설비종합효율은 이 세 가지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시간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손실과 연관이 돼 있고요. 성능가동률 같은 경우는 속도, 즉 생산속도와 연관이 돼 있죠. 양품률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연관이 당연히 돼 있고요. 더 시간가동률은 가동시간 나누기 부하시간 곱하기 100이 되겠는데 가동시간은 부하시간 마이너스 정지시간이 되겠죠. 성능가동률 같은 경우는 속도 손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능가동률은 생산수량 나누기 표준생산수량. 이 표준생산수량은 가동시간 나누기 사이클타임. 이 표준생산수량은 이론적 생산수량을 의미해요. 양품률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양품수량 나누기 생산수량이 되겠죠. 실제로 전체 생산수량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생산수량 마이너스 불량수량이 양품수량이 되겠고 반대로 불량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불량수량 나누기 생산수량이 되겠죠. 불량수량은 생산수량 마이너스 양품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수량에서 양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양품률입니다. 자, 지금 계속 시간이 나왔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딱 더 정리를 했습니다. 조업시간, 부하시간, 가동시간, 실가동시간, 성능가동시간, 가치가동시간. 이 가동시간이 이렇게 실가동시간, 성능가동시간, 가치가동시간으로 또 분리가 돼요. 자, 조업시간. 1일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하루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의 총시간이고 휴식, 식사, 수주 물량 부족 등 계획정지 시간을 포함한 시간. 주로 교재들을 보면 이렇게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시업은 시작시간이고요. 종업은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부하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업시간 마이너스 계획정지 시간이 되겠고요. 가동시간 같은 경우는 부하시간 마이너스 정지시간이 되겠습니다. 설비 부하시간에서 정지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설비가 실제 가동한 시간을 말하고 여기서 정지시간은 함은 비계획적인 정지시간으로 설비가 5분 이상 가동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가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곱하기 실제 사이클 타임이고요. 성능가동시간은 생산량 곱하기 1호 사이클 타임, 가치가동시간은 양품수 곱하기 1호 사이클 타임. 이 가치가동시간은요, 설비 도입 시 성능으로 얼마나 양품을 생산했는지를 나타낸 시간으로 실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산출식, 어떻게 산출하는지. 자, 설비 운영적인 부분, 지금 부하시간, 총조업시간 마이너스 운영로스가 되겠고, 운영로스는 조회식사, 휴게시간 제외. 자, 가동시간, 정지손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가동시간, 실행손실, 그리고 양품 생산시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대 로스 구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공식은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하시간이 620분이고 가동시간이 540분. 그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100분율로 해서 87.1% 소수점 첫째 자리로 해서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성능 가동률, 가동시간은 540분, 그리고 생산량 18,000개, 사이클 타임 1.7초.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8,000개 나누기 19059. 자, 19059, 540분 곱하기 60, 나누기 사이클 타임 1.7초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94.4%가 나오는 거고, 양품률 같은 경우는 양품 수량 나누기 생산 수량. 양품 수량이 17,200개고 생산량은 18,000개. 자, 그래서 양품률이 95.6%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곱해서 이 78.6%라는 설비종합 효율이 계산이 된 거고요. 자, 설비종합 효율을 계산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 효율을 향상을 시켜서 정말로 낭비를 제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설비종합 효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그것을 개선시켜야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진행을 현장에서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시간 가동률은 유용성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성능 가동률은 생산성과 관련이 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vailability 그리고 productivity, 이 생산성 그리고 품질, 퀄리티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 공식들은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세 가지를 곱해서 생산 설비 종합 효율을 구하는데, 자, 이것을 향상하게 한 고려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설비 보전, TPM이라고 하죠.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자, 이 TPM, 전사적 생산 보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전 업무를 하는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방 보전 플러스 일상 자주 보전이 되겠고, 3.5S. 제조업체에서 많이 듣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정품 정량 정리치,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자, 작업 준비 시간의 단축, SMED, Single Minute Exchange of Die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전환 및 스타트업이 10분 미만, 그리고 한 자릿수 분으로 소요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공정에서 작업이 진행될 때 후공정에서 셋업을 미리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작업자의 작업 숙련도 및 유연성을 향상시켜야겠고,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무순환을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협력 가능한 설비 배치를 해서 대표적인 유장 배치를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한 공정 개선, 작업자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아무리 균일하게 생산을 해도 변동이 있다. 모든 사출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생산해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5M, 1E. 이게 포엠이 맨 머신 메터리얼스 메서드 네 가지가 포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메저먼트하고 엔바이러먼트가 붙어서 5M1E가 되죠. 그래서 사람, 설비, 그리고 재료, 그리고 방법,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겠고 엔바이러먼트는 환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왜? 요것들을 갖다가 다 관리하고 관여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적으로는 설비 종합 효율은 100%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85에서 90%가 현실적에서 바람직한 수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설비나 프로세스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과 개선으로 효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고요. 설비 종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경영진의 투자 지원 역할이 중요하죠. 직원들만 참여하고 경영진이 몰라라 하면 뭐 그거는 성공하기가 힘들죠. 단순히 숫자 노름에 불과한 설비 종합 효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진의 역할을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공정개선팀의 구성 및 후원, 그리고 직무순환 확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고 성공적인 업무 사례 마련 및 전파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한제도를 운영을 하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 및 보상제도가 실시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측정과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보상제도가 없다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용어 세부 내역 정리 이 부분은 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총 조업시간, 일일 최대 조업시간. 하루는요, 24시간 1440분 86,400초입니다. 자, 현 조업시간은 총 조업시간 대비 운영 로스를 제외한 설비의 가동 가능한 시간. 자, 이거는 얘기를 했고, 버시간 가동시간. 자, 운영 로스 같은 경우는 야간 불운영, 그리고 식사시간, 정비시간, 정기 휴게시간. 자, 그리고 관리 로스는 조회, 설비 보전, 비가동 계획 등의 정지시간. 자,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 로스도. 자, 사이클 타임. 제품 생산의 표준 시간으로 설비에서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간, 현재 사이클 타임,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 시의 사이클 타임, 표준 수량, 사이클 타임 대비 가동 시간에 대한 생산 가능 수량, 양품 수량, 정미 가동 시간, 자, 생산 수량에 대한 사이클 대비 시간, 그리고 가치 가동 시간, 양품 수량에 대한 사이클 대비 시간. 자, 이 사이클 타임 계속 나오죠? 모든 시간을 생산해서 관리하는 시간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택 타임, 넥 타임, 사이클 타임, 스탠다드 타임, 그리고 리드 타임. 자, TT, NT, CT, 그 다음에 ST, LT 이렇게 기재를 하죠. 제가 후배한테 이 우가 뭐냐고 이렇게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눈물이다. 그래서 5번 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이 TT는 택타임 이 부분은 요구하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고요. 넥타임은 목에 찬 시간이 아니고요.
그 전체 공정에서 원 사이클의 작업 시간이 가장 높은, 목에 찬 시간도 많은 편이겠네요. 아주 맥스 타임. 자, 사이클 타임 같은 경우는 단위 공정별 원 사이클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스탠다드 타임, 이건 뭐 대부분 눈치까죠. 표준화된 작업 환경에서 일정한 작업 방법에 대한 보통의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엄청나게 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스탠다드 타임으로 만들어 놓으면 매번 제대로 된 시간이 나올 수가 없죠. 자,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공정별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그리고 공정 대기 시간에 필요한 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가동률과 설비 가동률을 얘기를 하는데, 오퍼레이션 레시오라고 해서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가동률이 있고,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는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구독자분이 이야기하신 사출 설비 종합 효율 관리 양식.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목 표시는요, 날짜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날짜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컨트롤 2를 눌러서 보시면 사용자 지정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문구로 해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호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설비 톤수를 해놨는데, 사출업종이 아니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사출기는 두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제어 동력 관련해서는 유압식, 전동식, 하이브리드, 그리고 형체 방식은 터글식과 지갑식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느 업체는 여기에 사출기 메이커까지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사출기 메이커하고 슬래시하고 톤수를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해 놓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사출업종에 있으면서 봐왔던 사출기들, 우진, LSA, ITN, 화학, 스미트모, 엔겔, 뭐 어느 사출기가 더 좋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기술자들보다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뭐 유압식이냐 전동식이냐에 따라서 해당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자, 수지번호, 제품명, 금형번호는 기본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수식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기본 정보일 뿐이에요. 기본 정보.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부분 가동시간, 부하시간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가동시간을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설비고장, 준비교체, 자재지연, 품질대기, 업무적, OS, 속도저하, 순간정지, 기타. 본인이 원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썸을 해서 가동시간을 산출하면 되겠고요. 그 대신 입력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한다면 이 내용을 갖다 쪼개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하시간도 마찬가지로 조회 시간, 뭐 설비 보전, 샘플 작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행을 나눠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출기가 더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열을 더 삽입해가지고 수식을 끌어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if 에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수식이 절대 아니에요. 자, 기존 수식이나 값에 대체할 값이나 수식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 if 에러를 썼냐면, 자, 이렇게 아무 값도 없으면 여기에 디비전 오류가 떠요. 디비전 오류. 그렇기 때문에 지금 if 에러로 사용을 했던 것 뿐이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C16 나누기 C15. 지금 이거는 가동시간 나누기 부하시간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여기 S라고 한 거는 세컨드, 초를 의미하고요. 초 단위로 입력하게끔 했습니다. 사출에서는 초 단위로 입력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초 단위로 했고요. 대부분 하루 생산 시간을 갖다가 79,200초, 22시간으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사출업종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자면, 만약에 79,200초, 22시간입니다. 79,200초. 실제로 가동 시간은 109,000을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캐비티라는 것은 한 금형으로 만들 수 있는 성형물의 숫자. 한 번 사출 전후전 했을 때 몇 개의 성형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그냥 일로 표현을 했는데, 뭐 4, 8, 16, 32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 캐비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캐비티로 하고 사이클 타임을 25초로 바꿔보고요.
자, 이거 142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표준 생산 수량, 가동 시간 나누기 사이클 타임 곱하기 캐비티인데 이론적 생산 수량이죠. 12,640개인데 여기 17,200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품 수량이 12,000개가 나왔고 그냥 얘예요. 물량 수량이 640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해서 생산 설비 종합 효율이 바꿀 것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차트까지 이쁘게 나오게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왜? 생산 수량은 양품 수량 플러스 불량 수량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양품률은 양품 수량 나누기 생산 수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삽입을 하거나 열삽입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요. 데이터를 갖다가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해서 나중에 밑에 내용을 추가한 것을 갖다가 선정을 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충분히 검색 클릭해 보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매우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양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